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참, 제가 어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서 그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고 나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도 뭐 경험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되짚어 보세요. 교통사고를 한 번도 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번 당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크게 당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물론 뭐 사고를 내신 분들도 있겠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당한 사람의 축에 속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누구를 상해를 입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뭐 기록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뭐 그 불법이니까. 예. 얘기를 풀어가자면, 제가 8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8살 때 교통사고를 좀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좀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는 지서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구대, 예, 라고 하는데, 앞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다가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삼천리 자전거 있잖아요. 삼천리 자전거, 짐발이 자전거, 그런 거. 그 자전거 뒤에 저를 태우고, 그 아버지 친구분 댁에 놀러 가셨다가 해가 져서 돌아오는 길에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그 트럭하고 부딪혀 거기에 쓰러지시고, 저는 이제 가벼우니까 튕겨져 나가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작 다리 밑으로 떨어진 저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근데 아예 안 다쳤어요. 뭐 조금 이런 데인가 피 조금 나고 끓여서 뭐 그런 거 말고는 다친 데가 없었는데, 아버지는 좀 많이 다치셨어요.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이렇게 보험이 잘 돼 있고 그런 시절도 아니었었고 해서, 그때도 어머니께서 다친 사람이,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피해자인데 다친 사람도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그때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여기저기 돈도 빌리러 다니셨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20살 때인가? 20살 때, 20살 때 맞아요. 그 한여름이었는데, 제가 그때 59cc인가 하는 로시안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오토바이를 하나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버림받은 오토바이. 왜냐면 그 스타트 버튼도 없고 발로만 시동을 걸어야 되는 아주 구형 오토바이였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통학용으로 어디 멀리 갈 때 통학용이 아니라 놀러 다닐 때 썼죠. 통학은 뭐 그냥 걸어 다니면 되니까. 그런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친구들 만나러 가다가 불법 유턴하는 차하고, 그때 콩코드로 기억을 하는데 불법 유턴하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도 사실은 부딪혀서 넘어졌겠죠, 당연히. 예, 넘어졌는데 차에서 내리신 분은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내렸는데, 남자분은 되게 당황해가지고는 그 유턴을 하는 곳에 이제 이 꽃밭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같이 생긴 꽃밭, 중앙을 분리하는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는 막 당황해 하시고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아주머니는 저한테 와가지고는 이제 막 그분도 당황하시면서도 괜찮냐고 이렇게 여기저기 살피고 하는데, 이제 뭐 무릎 이런 데 좀 피나고, 그리고 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해보니까는 뭐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아픈 데가 없어서 괜찮다고 하니까는 그분이 그때 기억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큰 돈이죠. 네. 근데 그 10만 원을 쥐어주시면서 이제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냥 병원 가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갔죠. 친구들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고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저한테는 귀한 거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제가 주로 뭐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보다는 가난하지 않은 집안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신세를 더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야 오늘은 내가 다 쏠게 해가지고는 그 돈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고기 먹고 뭐 소주도 마시고 하면서 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이제 무릎 이런 데 약간씩 욱신거리긴 하지만 뭐 피딱지도 붙어 있고 뭐 자축하게해서 깨어났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을 때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황해하는 그 아저씨와 그리고 당황해하면서 저를 걱정해주는 아주머니만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 순간에 친구들 만나러 가는 순간에 10만 원이라는 돈이 제 수중에 생기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처사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경찰 출동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보험 처리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기분에 따라서 아이고 당황하셨네요. 그리고 저를 되게 걱정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큰 돈도 제 손에 쥐어 주시네요. 그리고 병원 가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물론 경찰 조사가 나왔으면 그분들은 좀 큰 그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랬고 또 세 번째 교통사고는 제 차를 누군가가 들이받은 거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1톤 덤프 트럭을 운전하면서 목수일도 배우고 건축 기술도 배우고 자연학교를 준비하던 시절이었었는데 하필 그 차가 새 차였으니까 새 차를 몰고 추석 때 장인어른 댁에 처가에 간 거예요. 처가에 갔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몰고 나오시더니 제 차를 세게는 아니고 쿵 하고 들이받았어요. 저는 멈춰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보고 저는 아예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있었죠. 들이받더라고요. 들이받더니 쓰러져요. 쓰러지더니 제가 이제 내려서 어디 괜찮으세요? 아유 이걸 어째요? 막 했더니 경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래서 저 이래저래 해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다고 이 차가 와서 자기 들이받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이가 없었는데 경찰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술을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오토바이를 몰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경찰서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집으로 오토바이 타지도 말고 끌고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딱 거기에서 그 말 한마디에 오토바이를 타지도 않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뭐 명절이니까 돈이 좀 주머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는 제가 돈을 좀 챙겨 드리면서 좀 병원에도 한번 가보시고 오토바이도 좀 고치시고 하시라고 돈을 챙겨 드렸어요. 이게 세 번째 교통사고예요. 물론 이 세 가지 건 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두 번은 음주운전이고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요. 두 분은 음주운전이고 어떻게 보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들이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둘 다 그러니까 20살 때 당했던 교통사고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분은 음주운전으로 걸리면은 이제 벌금도 내고 좀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 차가 약간 찌그러지긴 했지만 뭐 껍질이 벗겨지거나 뭐 운전에 못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본네트만 살짝 이렇게 쑥 들어갔거든요. 쑥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치료도 좀 하시고 하라고 이렇게 보태드렸는데, 이것도 비정상적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의 일은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총체적 난국. 횡단보도에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그 차가 슬금슬금 와가지고, 세게 온 건 아니에요. 슬금슬금 와서 무릎을 받았는데, 근데 전화번호도 적지 않고 자동차 넘버도 적지 않고, 그냥 이제 막 미안하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또 그 당시에 제가 안 아팠고,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게 사회적 통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고 막 당황해하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나는 안 아픈데 제가 더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원래는 원래는 이제 자동차 넘버도 찍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뭐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거나, 보험 처리를 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좀 몇몇 분들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 CCTV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만 2대,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 또 한 대 있어가지고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는 저 무릎이 좀 욱신욱신해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합의금을 막 뜯어내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닌 거 아시죠? 네. 저는 그냥 사회적 통념상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받고, 또 저는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뭐 제가 주로 좋아하는 데는 한의원인데, 여기는 좀 그 뭔가 무릎 쪽이어가지고는 그 양방병원에 가서 또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욱신욱신한데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제 나무하러 매일마다 산에 다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이번에는 좀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따라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CCTV 그걸 이제 그 돌려봐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딱 캡처를 해서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이 약간 좀 그 바보 같다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차가 와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본네트를 짚었는데, 그러면 제가 피해자가 맞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맞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죄송하다 막 이러니까는, 예 알았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게 길수답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건데, 제가 이제 또 저도 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또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길수의 4번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셨었는지. 안녕.